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해시 내동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내가 주로 주로 대신동에서, 부산 서구 대신동에서 주로 거주를 하다가 내일은 오늘이 음력 4월 3일이죠. 내일은 음력 4월 4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기일이 되니까 하루 전부터 와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어떤 우리 옛날 우리 어른 조상님들은 기일이 되면은 한 보름 전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조금 경건한 생활을 하는가 봐요. 말도 좀 조심하고 좀 그러면서 경건하게 부모님의 살아계실 생전에 그 부모님의 음덕을 생각하면서 좀 경건하게 지내다가 기일을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내일 제사니까 오늘 하루 전에 좀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도 쓰고 축도 쓰고 좀 그러려고 모처럼 또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작년 4.15 총선이죠. 21대 대한민국 국회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21대 총선이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였어요. 내가 낙선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현재 국내 정세에 좀 어둡다 이렇게 판단하면 딱 일단 맞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국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작년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3일에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는, 그거는 작년 우리 4.15 총선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많이 좀 오히려 더 심했어요. 그 엄청난 부정을 해가지고 바이든이 당선된 것으로 지금 돼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8월 9월 달쯤 되면은 이것이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물러가고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줄 때에 나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곧 돌아온다 그랬는데, 곧이 대략 얼마나 좀 될까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올 한 8, 9월 달, 늦어도 한 10월 달쯤은 10월 달쯤에는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미국에 문제가 되는 5개 주죠. 그러니까 아리조나,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 주인가? 그래 5개 주인데, 지금 애리조나주에서 지금 마리코파 애리조나에서 마리코파 거기에서 지금 재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하죠.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변호사들, 그 변호사들도 양심이 있을 건데 말이에요. 참 진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앞으로 없어져야 되죠. 보면은 자기 양심의 입각에서 보면은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 확실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돈을 받고 말이에요. 그 부정선거 한 것을
그 부정성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그 참 양심 없는 사람이냐고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한다. 그게 사람입니까? 아... 그 옆에서 웬 청년 둘이가 이제 대화를 하길래 내가 자리를 조금 피합니다. 하여튼 그 저기 애리조나 주에서 이제 결과가 5월 14일이니까 오늘이네. 원래 이제 발표가 좀 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연장은 되겠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정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6월 한 말쯤에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나오게 되면은 그 영향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펜실베니아 주나 조지아 주, 미시간 주, 위스콘신 주에도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의 그 압승입니다. 작년에 실제 그 미국의 50개 주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의 50개 주에서 거의 다 트럼프가 이긴 게 확실한 거예요. 바이든은 그 부정 투표에 대해서 뭐 내가 상세하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뭐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미 책으로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원천적으로 무효니까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되죠. 우리 4.15 총선 말이에요. 미국은 이제 바이든은 물러가고 트럼프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총선 문제는 이게 미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진과 동시에 우리나라 언론도 밝혀지면은 언론이 첫째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미국 언론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언론사들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좀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그런 것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이 될지 뭐 금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흔히들 이야기하죠. 2022년 3월 9일 날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보다 앞당겨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나는 전혀 배제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거기 그 대선을 지금 한 10달 남았다고 볼 수 있죠. 정상적으로 내년 3월 9일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10달 안에 우리 인류는 진짜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그 흥미있는 일을 이제 우리가 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을 볼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작년 그 대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바르게 이제 돼 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복귀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 이제 이것이 이제 남아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비상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참 진짜 온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런 이제 뉴스를 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징조로서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빌 게이츠라고 뭐 돈이 좀 많다고 하죠.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뭐 카발들 딥스테이트 세력들 중에서 이제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로 볼 때는 그 빌 게이츠 가진 돈은 그거는 하나의 뭐 코끼리 비스켓도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부익부 빈익빈의 그 세계예요. 지구 전체 인류를 놓고 볼 때에 이제 80억 명 이렇게 볼 때에 1번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1번부터 70명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44억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같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고요.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죠.
뜯어고쳐야 되는데 뭐 빌 게이츠는 그 1번부터 70번 안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그 카발들의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런데 그 빌 게이츠가 이혼한 사유가 앱스타인이라고 그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일명 뭐 그 여성 그 뭐냐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해서 성 뭐 매매도 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어린 애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성 매매를 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소녀예요. 14세에서 16세까지 주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뭐 10살 미만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난잡하게 이제 성행위를 이렇게 하다가 구속돼 가지고 뭐 교도소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자살했다는 말이 있는데 자살을 당했거나 뭐 자살을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말 이야기 들어보면은 살아 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니까 그거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문제 인물이고 요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그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에서 그냥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영화 배우들, 영화 감독들, 그리고 대법원장 존 로버츠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뭐 그 섬 이름이 앱스타인 섬인가 봐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난잡한 그런 성행위를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빌 게이츠도 그게 그 고객 중에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영국 왕실의 그 뭐야 다이애나 비의 아들들도 그게 또 관련이 돼 있고 이것이 이때까지는 뜬 소문은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쉬쉬거리고 좀 뭐 불확실한 그런 보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빌 게이츠가 이혼된다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팩트니까 팩트인데 그 이혼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있는 걸 보니까 앱스타인에게 이제 어울리 가지고 그런 이제 좀 난잡한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 아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그 오죽하면은 이혼을 하려 했겠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빌 게이츠라고 하니까 빌 게이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이제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미국의 예산 빼먹는 사람도 우리 한국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예산 550조 중에서 약 한 60% 70%는 정밀하게 이제 현미경을 갖다 대놓고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것을 예산 지출되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는.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그 빌 게이츠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만 원을 이렇게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내놨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미국 예산을 뽑아먹는 거는 그보다 훨씬 더한 돈을 이렇게 뽑아먹는다. 뭐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이클 장이라고 LA 시사 만평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도 이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예산을 지도 새도 모르게 빼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뜯어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참 그것이 이제 빌 게이츠가 이혼 사유가 앱스타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겠죠. 그리고 드러나는 과정에서 비상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카발들의 실체 이런 것이 이제 다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재직하는 동안에
카발들의 그 세력을 엄청 약화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일망타진할 지금도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완전 소멸 이제 될 때까지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는 걸 이제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거는 이제 뚜렷하게 미국 그 대선에 그 사람들이 개입된 거니까 이거는 범죄가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을 상대로 해서 성행위를 한 거, 그리고 많은 수십만 명의 이제 아동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거, 그 부모들이 보면은 그 얼마나 그 뉴질랜드에서도 아동들이 많이 실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몇십만 명이에요. 이때까지 나오면 몇백만 명 된다고. 한두 사람만 10명만 해도 상당한데 말이야. 그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아동들이 다 이렇게 실종된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 대선이 먼저 치러질지, 안 그러면은 4.15 총선이 원천적으로 무효니까 이거 총선이 다시 치러질지, 그거는 뭐 누가 먼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나도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4.15 총선이 다시 치러진다는 거, 원천적인 무효니까 이것이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대신동에 아직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다시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작년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뭐 다시 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공천을 다시 줘가지고 다시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딴 사람이 나가야 된다, 너는 뭐 못 나간다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못 나가라 하면 뭐 안 나가면 됩니다. 그 내가 꼭 굳이 뭐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일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이거는 뭐 내가 대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나라에서 말이야, 한 20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오죽이나 많으냐고. 200개 같으면 200명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200개 나라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 수상이나 대통령이 200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100년 동안 있으면은 뭐 100년 동안에 10사람이 했다 그래도 한 2000명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뭐 국회의원들이 100사람만 있다 그러면은 2000명 곱하기 100 하면은 20만 명이잖아. 20만 명. 그런 사람 속에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나가라 그래도 그야 누구 말도 에너지에 흐름대로 사는 것이지, 그 무슨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4.15 총선에 출마할 때도 그 어떤 그 환경이 내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돼서 출마를 한 것이지, 내가 뭐 내 욕심을 가지고 그런 나간 건 아니에요. 그 내가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공천을 받을 쯤에 내가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공천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래요. 그 당시 그 흐름이 국가혁명당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이제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굳이 나간 거라고. 그래도 공천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내가 그랬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직장에 이제 잘려도 좋다. 그래 하고 나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마음속을 싹 다 비우고 나갔다. 오늘 총재님께서 그 철학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하시더라고. 공, 원, 정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은 이렇게 비운단 말이야. 그 비우는 것은 도인의 기본 자질이라고. 마음을 딱 비우고 한다는 거. 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잘 되려고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참 진짜 남을 이용해서 자기는 찌뿔도 없으면서 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해보려고 한다, 이거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이야. 아주 그 참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막말할 수가 없잖아요. 막말할 수는 없고, 그 사람 또 마음 안 아프게끔 또 적당하게 또 말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참 진짜 어렵습니다. 여하튼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고 말이에요. 욕심을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거리면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진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런 사람하고도 좀 척을 안 짓고, 그 사람한테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험한 말 내가 안 하고, 또 그것을 지혜스럽게 잘 부드럽게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총재님 말씀은 시계인 근정 하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러더라고. 자연이 생긴다 그러더라고. 육파람이라서 불교 이야기 잠깐 한 거예요. 그래서 뭐 4.15 총선이 다시 된다 하더라도 뭐 공천 안 줘가지고 말이야, 뭐 니는 못 나간다 그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해버려요.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는 거고, 그때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데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국회의원 300명 앞으로 할 국회의원들, 뭐 앞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올 뭐 대통령 수상 다 끌어모다 봐봐야 뭐 발톱에 때나 되나. 응?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갈리는 게 없어요. 총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전 세계 인류를 다 끌어모다 봐봐야 발톱이 때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만에 하나 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부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간다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거기도 뭐 상원 하원들 뭐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에 있다가 지금 김해 왔다 이 말입니다.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전화를 받아버리면은 이 하던 것이 멈춰지니까 전화가 계속 왔는데도 내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참 내가 그 지금 말은 많이 해도 진짜 안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진짜 할 이야기는 안 한다고. 내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창조주에 대해서 그 한번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보니까 어떤 어떤 분이 나에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주었던데, 그 이재명 씨가 이제 전에 그 형수하고 대화할 때 서로 막 욕하는 거, 그거는 내가 진작 들었고, 오늘은 자기 형님하고 4살 차이라든가, 이재명이가 지금 경기도지사가 1964년생인데 자기 형이 이제 4살 많다고 하니까 1960년이겠죠. 그럼 뭐 1960년생이나 1964년생이나 뭐 내 동생의 동생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볼 때에 그 자기 형님하고 대화할 때 이제 그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뭐 형도 욕하고 자기 동생도 욕하고 막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 돼야 되겠나 이제 이런 식이겠죠.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나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내가 무슨 이야기할 끝에 그 이재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내가 지금 이야기 안 하는 것이 그 이재명 씨도 그러니까 그게 한 20년 동안 자기 형님에 대해서는 좀 참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참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제 그게 터진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욕이 막 나오더라고. 자기 형님한테 하는 말이 욕이 나오더라고. 아주 뭐 육두문자를 쓰고 그러던데 나는 이재명 씨가 욕을 한데 해서 이 사람은 나쁘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더라 이거지. 현재 우리나라 그 모든 사람을 보더라도요, 나는 그래요. 다 좋다, 다 나쁘다 이거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좋을 수가 있고 다 나쁠 수가 있느냐고. 99%가 좋은 점이 있으면 또 1%는 안 좋은 점이 있고 또 사람이니까 참 신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씨의 좋은 점이 어저기나 많습니까? 진짜 그 이재명 씨의 좋은 점을 보자고. 특히 모든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도 대놓고 허경영 총재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명은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다. 이 말은 진짜 명언이라고 그렇게 한 점은 상당히 그분으로 봐서는 좋은 점이죠. 배워야 할 점이고. 또한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성남시에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정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흠이 있으면은 뭐 참 진짜 그 자기 형수하고 형한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욕을 좀 한 거. 그리고 있고 이제 어떤 영화 배우 뭐 김부선님과의 어떤 뭐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러는데 그거는 확실치가 않지. 그거는 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럴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럴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죠. 근데 거기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이제 한 20년 동안 참아가지고 이게 터진 건데 내가 욕을 한 적이 있잖아요. 신은 인간을 만들어냈고 인간은 신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신, 그걸 만들어내놓고 말이야. 지금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신이 있잖아요. 지금 뭐 내가 실명을 덜먹거려서 미안한데, 아니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뭐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말 잘하는 그 목사님도 있죠.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말 잘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성경에 아주 해박하신 분이니까 그냥 뭐 참 뭐 굉장히 그 참 진짜 그 힘을 받고 참 누구 말대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종교가 없어지는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사람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은 이재명 씨가 자기 형이나 형수한테 욕한 것보다 나는 한 100만 배, 억만 배 더 할 거야.
진짜 그때는 억만배 더 할 거라고. 오늘 보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 또 욕을 뭐 어떤 분이 그것도 어떤 분이 또 이름 밝히기가 좀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이고 오늘은 그러니까 욕하는 분을 내한테 카톡을 보낸 분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경남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김해에서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상당히 그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내보고 이제 한번 보라고 보내왔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부산에서 보내준 분은 그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욕을 하는 사람이더라고. 욕을 엄청 심하게 하대요. 오랫동안 하대요. 한 10분 정도 하는데 엄청 욕을 많이 하대요. 한 20분 정도 하는데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욕이 뭐야 한 10,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도 이제 나중에 국민배당금 받고 이제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게 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세계 왕제가 되시면은 자기의 잘못을 이제 이렇게 뉘우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 나는 그 사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로 더 할 수 있어요. 누구냐? 그 뭐냐 하니까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 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잘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 허구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 안 하는 것은 강정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또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강정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 20년 정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과 사람과의 모임에 내가 이제 그 적을 두고 계속 다녔어요. 다니다 보면은 참 받은 상처도 많고, 그러나 나는 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안고 남한테 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리드미컬하게 이제 꾸려나가려고, 남한테 이제 원망이나 척을 안 짓게 살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게 참 어려운데, 거짓 뭐 큰 하자 없이 이렇게 지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하고 언성 높인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진짜 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말이에요, 참 진짜 그 충돌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가급적이면 없이 살아야 된다고. 내가 충돌이 전혀 없이 살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나도 충돌이 몇 번 있지만은 그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한 1000번 일어날 걸 한 번 정도 있었다고나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다 보면은 그 강정산에 대한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어쨌든지 간에 말이에요, 사람은 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겠다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그 앞에 대놓고 바로 막 이렇게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렇게 지혜스럽게 그 사람 마음도 안 아프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텐데 자기가 한 80% 90% 할 여력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0.1%도 안 돼요. 그래내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가지고 딴 사람을 거기에다가 개입을 시켜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면은 그게 되는가? 그게 딴 사람은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는 한 1%, 0.1%도 안 돼요. 한 1% 정도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 그런데 하기는 100%를 하고 싶은데 딴 사람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데 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흐려지게 되고 막 그런 것을 내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분열과 그 아픔이 막 생겨요. 나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참네. 말을 이런 거는 내가 직설적으로 할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때가 되면은 참. 요즘은 이제 삼삼 공약을 외우느라고 유튜브를 이렇게 좀 많이 안 봐서 돌아가는 흐름을 내가 좀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삼삼 공약을 지금 다 외울 만한 시간이 안 되네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의 이제 첫째가 이제 정치혁명, 아래도 했습니다만은 정당혁명, 결혼혁명, 출산혁명, 노후혁명, 부채혁명, 배당혁명, 소득혁명, 세무혁명, 신불혁명, 교육혁명, 사법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취업혁명. 취업혁명이 15번째인데 15번째가 제일 빨리 외워요 지금.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매달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자의 창업 시에는 무보증, 무담보,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 취업은 국가 책임자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제 이렇게 취업혁명이죠. 16번이 이제 유엔혁명, 17번이 화폐혁명, 18번이 지역혁명, 19번 징배혁명, 20번 농지혁명, 21번 농약혁명, 22번 부패혁명, 23번 어업혁명, 24번 생활혁명, 25번 보건혁명, 26번 노동혁명, 27번 장애혁명, 27번 장기혁명, 28번 도덕혁명, 29번 장애혁명, 30번 주택, 31번 벌금, 32번 항사, 33번 식수혁명.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외우니까 좀 빨리빨리 되는데 요즘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이제 삼삼 공약을 자꾸 외우느라고 딴 공부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좀 더 익숙하게 되면은 딴 공부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총재님께서 3대 요소, 3대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시던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기업의 3대 요소 이런 거는 오늘 내가 처음 들었어요. 뭐 철학의 3대 요소, 미인의 3대 요소, 뭐 음악의 3대 요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던데 다 이제 메모해가지고 다 외워야 될 입장입니다. 어제 그 불암동에서 시가월에서 칼국수를 국수를 먹었는데 메밀국수를 먹었죠. 그거 보면서 보니까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강철비인가? 강철비 2더라고. 그래서 좀 한 30분 정도 보다가 말았는데 오늘 우리 집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더라고. 무료더라고 보니까. 살랑살랑 바람 불고 참 진짜 지혜가 필요하네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해가지고 일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이끌으려고 하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